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의 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벌써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게 정말 물 흐르듯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이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작 나이를 하나 둘씩 먹어가니 이제는 시간이 조금만 천천히 흐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으니 더 많은 자유가 생겼지만 나이를 먹는 만큼 더 많은 고민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배운다면 나이 먹어도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 소개되는 내용이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하고 진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인생에 적용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첫째,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몰상식한 언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남들과 잦은 마찰과 갈등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온화하기로 소문난 사람도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대립할 때면 화가 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인생에서 건강과 행복 둘 다 성취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름길이자 첫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은 걷잡을 수 없는 강한 분노와 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 혹은 직장 동료가 자기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면 진실을 밝히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그런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고 결국에는 말도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더 큰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살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자신의 화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심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닿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화났을 때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런 일에 정말 내 감정을 버려가면서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사소한 것인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화가 난 이유가 정당하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화가 난 이유가 사소하다면 그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넘어가는 게 나에게 더 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화났다는 것은 이성보다 감정에 휘둘렸다는 것을 뜻하며 감정이 나를 지배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그 잠깐은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자리를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마음은 결국 후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화를 참는 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를 낼 바에는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불같이 화를 내면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을까.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언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 내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대업을 이루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과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남한테 바라는 것이 이만큼 있는데 내 예상과 다르게 상대방이 나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틈에 미움이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가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차고 감정을 주체하기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그 미움에 대한 무게는 내가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만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에게 엄청나게 해로울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미워하는 상대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울까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귀중한 시간과 정신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므로 애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밉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나의 협력을 방해하고 잦은 갈등을 일으키며 적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 내 사이의 마음의 벽을 만들게 하므로 내가 성장할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미워하지 않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행복한 내 인생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비란 남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말처럼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조절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불안과 고통이 가득한 내 인생에 평화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연결고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만 존재하며 지금 하는 생각과 행동이 과거와 미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과거와 미래 둘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힘은 오직 현재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해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 나에게 성장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후회뿐인 과거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과거를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보자면 과거에 잘 살지 못했으니까 그 문제를 개선하고 현재를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은 시험 성적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것에 자꾸 집착하고 내가 현재 집중해야 할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현재와 미래를 모두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에 집중하면서 공부 시간도 늘려보고 새로운 공부 방법도 적용해 보면서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현재에 집중한다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떠한 풍파를 맞아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변화가 닥칠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기적인 게 나의 미래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를 원하고 꿈꾸는 만큼 내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에 투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미래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연인과 유대감을 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대 또한 낮아지면서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맡은 일이 잘못된다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래가 잘못될까봐 현재를 회피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도전하기를 꺼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성급하게 성공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현실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은 결국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조금 천천히 가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들이 삶의 전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안에서 자기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마음속 더 깊이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여러 명인의 생각과 말씀을 제가 직접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첫째,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몰상식한 언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남들과 잦은 마찰과 갈등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온화하기로 소문난 사람도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대립할 때면 화가 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인생에서 건강과 행복 둘 다 성취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름길이자 첫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은 걷잡을 수 없는 강한 분노와 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 혹은 직장 동료가 자기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면 진실을 밝히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그런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고 결국에는 말도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더 큰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살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자신의 화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심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닿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화났을 때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런 일에 정말 내 감정을 버려가면서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사소한 것인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화가 난 이유가 정당하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화가 난 이유가 사소하다면 그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넘어가는 게 나에게 더 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화났다는 것은 이성보다 감정에 휘둘렸다는 것을 뜻하며 감정이 나를 지배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그 잠깐은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자리를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마음은 결국 후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화를 참는 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를 낼 바에는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불같이 화를 내면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을까.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언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 내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대업을 이루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과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남한테 바라는 것이 이만큼 있는데 내 예상과 다르게 상대방이 나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틈에 미움이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가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차고 감정을 주체하기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그 미움에 대한 무게는 내가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만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에게 엄청나게 해로울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미워하는 상대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울까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귀중한 시간과 정신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므로 애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밉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나의 협력을 방해하고 잦은 갈등을 일으키며 적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 내 사이의 마음의 벽을 만들게 하므로 내가 성장할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미워하지 않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행복한 내 인생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비란 남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말처럼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조절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불안과 고통이 가득한 내 인생에 평화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연결고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만 존재하며 지금 하는 생각과 행동이 과거와 미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과거와 미래 둘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힘은 오직 현재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해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 나에게 성장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후회뿐인 과거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과거를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보자면 과거에 잘 살지 못했으니까 그 문제를 개선하고 현재를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은 시험 성적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것에 자꾸 집착하고 내가 현재 집중해야 할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현재와 미래를 모두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에 집중하면서 공부 시간도 늘려보고 새로운 공부 방법도 적용해 보면서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현재에 집중한다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떠한 풍파를 맞아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변화가 닥칠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기적인 게 나의 미래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를 원하고 꿈꾸는 만큼 내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에 투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미래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연인과 유대감을 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대 또한 낮아지면서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맡은 일이 잘못된다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래가 잘못될까봐 현재를 회피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도전하기를 꺼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성급하게 성공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현실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은 결국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조금 천천히 가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들이 삶의 전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안에서 자기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